10년 전 아내의 지속된 외도에 결국 이혼을 한 신 씨. 그는 이후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인들은 신 씨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딸이 신 씨와 너무 안 닮았다는 건데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되는 의문에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신 씨는 둘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신 씨. 하지만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는데요. 대체 이들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사연이 너무 길어서 이건 메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 주세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뭐 얼마나 정말 뭐 기막힌 사연이길래 전화를 달라고 하실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일단 이 제보자 신 씨입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1년도 안 만났을 때 아내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신고하기 전에요, 아내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가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별별상담소의 도입인데요. 갑작스러운 고객 때문에 충격받은 신 씨가 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멋대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잠수를 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해야죠. 책임져야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나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가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 씨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전 남자친구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다 그랬단 말이에요. 혼인신고한 사람이 잠수를 탔다고 하니까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혼인 전에 혼인신고한 남성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본인이 탐정처럼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대면을 해봤더니 당시 혼인신고 되었던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좋아서 혼인했고 실제적으로는 실혼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아내분은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다. 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는 아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판단한다면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혼인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예. 일단 뭔가 찜찜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처음에 뭐 이렇게 혼인 신고했던 거는 취소됐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혼인했던 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라도 잘 사자. 그래서 이제 이 신 씨하고 이 부인이 전부인이죠.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딸도 출산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툭탁툭탁 또 싸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하는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신 씨께서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싸우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좀 있다가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이래서 너무 전화가 오니까 무슨 또 급한 일이나 왜냐면 싸우면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하길래 무슨 일 있어? 애가 아파? 이러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빨리 와줘. 지금 전 남편이 양육비를 받으러 지금 집으로 쳐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양육비 전 남편 아니 아까 그 혼인 신고했던 남자랑은 혼인 취소 소송 해가지고 네. 깨끗이 해결됐잖아요. 자, 그래서 신 씨가 집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양육비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혼인 신고했던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이 아내가 19살 때 쌍둥이 딸을 출산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11개월 됐을 때 이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들을 시댁에 두고 도망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딸들의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이제 와서 양육비 달라라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예. 신 씨, 이 사연의 주인공 신 씨가 있고요. 남자. 혼인 신고 했다가 취소해서 소송 이겼던 그 전 남편. 자, 그리고 쌍둥이 딸의 아빠. 전 남자. 지금까지 등장한 남성 3명입니다.
이 신 씨의 이 제보하신 신 씨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9에 그러니까 딸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그 시댁에다 놔두고 도망을 나왔다. 그러니까 그 딸 쌍둥이의 아빠가 이제 14년이 지나서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오픈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이가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으니까 유지하고 싶어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다 묻어둘 테니까 앞으로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는 미련하게 그냥 믿었어요. 그냥. 자, 이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눈에 밟히잖아요. 그냥 그래 모든 걸 다 그냥 삭히고 아이 때문에 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편이 다 받아주고 눈 감아줬으면 정말 잘 살면 되는데 아내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신 씨가 내 과거를 알고 자꾸 모함을 한다, 나를 협박을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심지어는 외박도 자주 했습니다. 이 전처가 아는 언니가 뭐 수건 포장하는 일 하는데 거기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면서 돈 벌어오겠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이 신 씨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련했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돌아온 아내의 휴대전화로 웬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요.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이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계속되는 아내의 이런 거짓말 또 외도로 신 씨는 너무 지쳐서요. 1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일단 이혼을 해야죠. 아무리 아이 뭐 그렇다고 해도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신 씨 같은 경우에는 냉전은 계속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한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니까 신 씨는 이혼도 좋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달랬는데 또 하나 뭐냐면 혹시 임신하게 되면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좋다 그러면 아이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둘이 또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한 다음에 무사히 출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 씨가 생각한 대로 아이를 키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이 키우기 때문에 크다란 문제 없이 그냥 부부 생활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대신에 둘째를 낳으면 이 여자가 정신 차리겠지 싶어가지고 그 선택을 네. 한 겁니다, 지금. 네, 사실 그런 선택을 하는 가정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지만 아니 우리 그래도 그 애도 생각해서 한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를 하나 더 낳고 단란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애를 낳아서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다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는 예전에도 쌍둥이 낳고 도망간 경력이 있으니까 예. 차라리 더 시간 끌지 않고 더 늦기 전에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아이를 키워라. 내가 그럼 양육비를 댈게. 그리고 예. 이제 신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양육비를 댔는데 나중에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이를 옆집에 맡기고 여기저기 맡기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또 방임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어느 날은 결정적으로 이 신씨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척하고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갔군요. 도망갔습니다. 아이 그래서 버리고. 네, 안 되겠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내가 그냥 맡아서 길러야겠다라고 신 씨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신 씨의 부모님께서 양육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아이 두 아이가 그냥 핑퐁 완전 무슨 짐짝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결국엔 야반도주 하듯이 이 친가에다가 탁 맡겨놓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가장 나쁜 거죠. 사실은 이혼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고 우리 가정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인데 일단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 씨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재혼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예. 어느 날 그 딸들을 보면서 양육하면서 뭔가 의문점을 들었다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첫째 아이는 자기를 많이 닮았는데 둘째는 생긴 것도 다르고 행동도 너무 다르다. 혹시 괜찮으면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괜찮아요. 둘째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10년간 키웠던 이 둘째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예. 슬픕니다. 10년 동안 키운 둘째 내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충격인데 제보자 이 신 씨는 어땠을까요? 당시 심정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청하긴 하면 그 문서를 받잖아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제 저보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니네들이 업체 섭외를 다시 해서 다시 해봐라. 그러고 나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했는데 역시나 아니라고 나오죠. 그리고 저한테 뭐 데려간다 뭐 이것도 없이 그냥 납치하듯이 데려가서 그냥 행리별을 한 거예요. 둘째랑요? 네네네. 정말 이런 일들이 있네요. 자, 일단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반장의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팡 터졌습니다. 네, 일단 둘째 딸은 결국 전처가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 씨가 전처한테 양육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큰딸까지 본인 집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당시 이 큰딸이 사춘기였는데 그래도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큰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큰딸, 작은딸 이렇게 두 딸이랑 같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계부가 생겼는데 계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처가 그 사이에 또 새 남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아이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큰아이는 엄마 집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성추행을 당했고요. 둘째는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번 정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아빠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아이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 고백 때문에 신 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결국 5번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별별 상담소 궁금증 없습니다. 이 제보자 신 씨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보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해요. 그냥 이런 일도 세상에 있다.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라 하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셨대요. 자,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답니까? 자, 뭐 강제 추행을 아이들한테 추행을 했는 거죠. 신 씨는 즉시 경찰서에 계부하고 이 전처 엄마를 고소를 했었고요. 아이들을 이제 임시 보호 조치로 보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둘 다 자신이 키울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엄마는 아동방위명의 복지법상 아동복지 위반, 아빠 계부 같은 경우는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검찰 송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마무리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부하고 전처는 법에 정한 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정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그 두 아이 하나는 뭐 친자고 하나는 양자로 들여가지고 예. 행복하게 잘 키우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보하신 신 씨께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할 가정 꾸리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아이가 다 너무 힘든 삶을 이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겪어야 하잖아요. 쌍둥이 두 아이는 엄마를 뭐 어렸을 때부터 돌도 안 돼서 버려졌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지도 못한 채 커야 되고, 이 큰딸과 둘째 딸은 엄마 없이도 커야 되는 것에 더해서 성추행까지 당한 어려운 또 추억이 있잖아요. 이 신츠께서 두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기로 하신 것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엄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또 다른 아이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좀 어질어질합니다. 저도. 네, 가족 여러분들 다 믿기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입니다. 킹상현님, 여성분 전생에 뻐꾸기였나요? 하셨고요. 모직님, 남자들 모아서 축구팀 만들 셈인가 하셨습니다. 러블리에스님, 드라마도 이렇게 쓰긴 어렵겠다 하셨고요. 지혜통님, 남편분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는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전처라는 사람 반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안 올 겁니다만 연락 주세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